무협 판타지 소설 읽어주는 여자와 남자, 천세보입니다. 천세보, 천세보. 천세보 오늘은 일부 13장 갇힌 등성각입니다.天地震撼的强者摇撼，如今我站立在巅峰之巅，未曾见过的招式盛开绽放，天下无双的王座属于我。流转的岁月如江河停歇，黎明的光芒划破长空，破风追擂踏影而行。 장삼식은 쩔쩔매는 신용을 하며 두 노인의 눈치를 살폈다. 아이구구, 소인이 어르신들께 결례가 이만저만 아니오나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 곧 매화첩 주인이 도착할 것입니다. 연신 굽실거리는 장삼식의 양옆으로 구파 9장문들이 시립하여 초조한 기색으로 긴장하고 있었다. 두 노인 중 나이가 좀 덜 들어 보이는 노인이 장삼식에게 으름장을 놓았다. 이 중원 천지에 노부를 기다리게 하는 인사가 있다니 어처구니가 없군. 과연 어떻게 생겨 먹었는지 한번 꼭 봐야겠다. 장방주, 만약 기다린 보람이 없기만 해봐라. 너에게 죄를 묻겠다. 도제방이 눈을 부라리며 장삼식을 을러대자 장삼식은 또다시 엄살을 떨었다. 아이고, 내전묘기 어르신께서 죄를 물으신다면 소인이 어찌 감당하오리까? 부디 노여움을 거두시고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그런데 장삼식은 쩔쩔매는 와중에 말꼬리를 살짝 그리며 도제방의 얼굴을 훔쳐보았다. 한번 꼭 봐야겠다 하시니 매화첩 주인이 이제까지 묘기 어르신께 인사를 올리지 않았나요? 장삼식의 질문이 떨어지자 시립하고 있던 장문들이 일제히 눈길을 도제방에게로 향했다. 도제방은 장문들의 눈길이 자신에게 쏟아지자 순간 눈꼬리가 치켜 올라갔다. 그리고는 앞에 앉아있는 사마달에게 고개를 돌렸다. 형님, 아무래도 이 작자들이 무슨 꿍꿍이가 있어 보이지 않소? 내가 매화유연을 본 적이 있는지 없는지 저리 궁금해서 가재 눈을 뜨니 말이오. 사마달이 가타부타 말이 없자 답답함을 참지 못한 도제방이 내친 김에 속에 있던 말을 드립다 내뱉었다. 이 작자들이 하는 꼬라지가 가짜 매화유연이라도 들이댈 것 같소. 안 그렇소? 도제방의 언사는 사마달을 도발하려는 의도가 다분하였다. 그러나 사마달은 도제방의 눈길을 피해 눈을 내리깔고 묵묵부답을 고수하였다. 사마달의 침묵은 역으로 도제방의 도발적 의견을 어느 정도 인정한다는 뜻이기도 했다. 도제방은 더 이상 사마달의 응답을 기다리지 않고 눈길을 장삼식에게로 돌렸다. 장방주, 허튼 수작할 생각은 꿈도 꾸지 말 거라. 아니, 네. 10명의 장문들은 도제방의 일갈의 머리를 조아리는 신용을 하면서 한편으로 도제방의 입에서 무슨 말이 이어질까 촉각을 곤두세웠다. 노부는 아직 매화유연을 만난 적이 없다. 그러나 우리 형님께서는 매화유연을 잘 알고 있지. 그렇고 말고. 매화유연은 우리 형님께서 아주 친애하시는 아이다. 그래서 나도 이렇게 화를 내지 않고 기다리는 게야. 장문들은 사마달이 매화유연을 잘 안다는 사실에 낭패감을 보이면서 동시에 사마달과 매화유연 사이에 무슨 사연이 있을까 궁금증을 감추지 못했다. 자연 장문들을 둘러싼 공기가 어수선해졌다. 그러자 묵묵히 앉아있던 사마달이 고개를 들었다. 장방주, 자네가 이 매화첩을 받았는가? 아니면 누가 이 매화첩을 받았나? 도제방의 일갈에 쩔쩔매던 장삼식은 사마달이 나서자 살았다는 듯이 반색하였으나 정작 사마달의 질문에는 뭐라 대답해야 할지 몰라 즉답을 못하고 우물거렸다. 네, 신수연기 어르신,
그러니까. 그게. 사마달은 오물거리는 장삼식을 다그치지 않고 잠시 지켜보다가 장삼식에게서 시선을 거두어 장문들을 둘러보았다. 누가 이 매화첩을 받았는가? 노부가 몇 가지 물어볼 게 있다. 거듭되는 사마달의 추궁에도 모든 장문들은 고개를 숙인 채 어색한 침묵으로 버티고 있었다. 어색하고 초조한 침묵은 도제방의 호통으로 깨졌다. 아니, 이 작자들이 갑자기 벙어리가 되었나? 어르신 말씀이 말 같지 않다는 게냐? 이거 안 되겠군. 도제방의 호통의 상황이 급박하게 변했다. 종종 애매한 상황에서 뭘 모르고 대책 없이 나서는 인물이 있다. 도제방의 호통에 모두들 숨죽이고 있는데 장삼식이 모나된 듯이 나섰다. 아이구구, 신수영기 어르신, 송구하옵니다. 천세보 오늘의 삽입곡은 닥터 홍의 천하제 일검입니다. 김민화백의 불나비 시리즈에 대한 오마주로 만들었다고 하네요. 장강에 검을 싣고 적벽에 칼을 간다. 흐르는 강물 위에 피 아닌 뜻을 새기네. 장강에 검을 싣고 적벽에 칼을 간다. 흐르는 강물 위에 비 아닌 뜻을 새기네. 산을 넘고 물을 건너 강호를 베겠노라. 무엇이 두려우랴. 나의 길 나의 검 하나. 정의 없인 허상이라 나는 결코 증오의 칼을 들지 않으리. 의로움의 칼을 들리라. 세상은 바람 같고 사람 마음은 구름 같아. 그 가운데 한 자루 검을 곧게 세운다. 흔들림 없이 천하제일의 검이라 불리리. 강호의 내 이름이 메아리 쳐도 나는 안다. 검은 죽이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살리기 위해 드는 것임을. 불꽃처럼 타오르다 사라진 그 옛날 검신 불나비처럼. 소인이 그 매화첩을 받았습니다. 누가 봐도 어색한 장삼식의 너스레에 사마달이 침묵으로 응답하자 장삼식은 어쩔 수 없이 너스레를 계속 떨었다. 소인에게 매화첩을 건넨 그 인물은 처음 보는 인물이어서 누군지는 모릅니다. 그냥 소인에게 매화첩을 건네주며 매화첩 주인이 천외양기 두 어르신을 뵙고자 한다고 전해 달라고만 했습니다. 아이고, 뭐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 인물이 누군지도 모르고. 아이고, 불민한 소인이 앞뒤 가리지 못하고. 용서해 주십시오. 장삼식의 수다가 길어지자 사마달은 눈길을 돌려 연복천을 불렀다. 염장문, 앞으로 나오시오. 몇 가지 물어볼 것이 있소. 사마달이 자신을 꼭 집어 부르자 연복천은 가슴이 덜컥 내려앉으며
낭패감에 휩싸였으나 타고난 임기응변 능력을 유감없이 발휘하였다. 네, 이 현기 어르신. 하문하시오소서. 소인이 아는 바를 소상하게 아뢰올 것입니다. 상황이 여의치 않을 때는 비굴이 최선이라 철석같이 믿고 있는 연복천은 일문이 장문답지 않게 한없이 몸을 낮추었다. 노부는 이제 매화유연을 기다리지 않고 등선각으로 돌아가겠다. 내 장담컨대 등선각 문은 안에서 잠겨 있을 것이다. 염장문, 나와 내기를 하자. 등선각 문이 잠겨 있다에 걸겠는가? 아니면 열려 있다에 걸겠는가? 아, 네, 현기 어르신, 아뢰옵기 송구하오나 소인 생각에도 등선각 문은 닫혀 있을 것 같습니다. 호, 그런가? 그럼 우리 사이의 내기는 성립되지 못하겠군. 그런데 등선각 문은 내가 나올 때에 열려 있었는데 평소에도 이 시간이 되면 닫히나? 염장문은 어째서 이 시간에 닫혀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연복천은 아차 싶었지만 이미 때는 늦었다. 닫혀 있을 리가 없는 문이 닫혔다면 거기에는 반드시 사연이 있을 터. 염장문은 그 사연을 아는가? 노부의 생각에는 매화첩을 건넨 자가 문을 안에서 걸어 잠갔을 것 같은데 염장문은 어찌 생각하나? 돌이킬 수 없는 상황임을 깨달은 연복천은 도제방이 아니라 사마달에게 추궁받는 것을 다행으로 여기며 사실을 시인할 수밖에 없었다. 아이고, 현기 어르신,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맞습니다. 소인이 그 인물을 만났습니다. 그 인물은 정말 모릅니다. 처음 보았습니다. 믿어주십시오. 현기 어르신, 저는 매화첩이 매화유연의 신분을 의미하는지도 모르고 또 매화유연이 누군지도 모릅니다. 믿어주십시오. 그 인물은 저에게 매화첩을 주면서 매화첩 주인의 전가를 전하기만 하면 된다고 해서 그리 한 것입니다. 믿어주십시오.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쩔쩔매며 늘어놓는 연복천의 변명은 청산유수를 방불케 했다. 사마달은 연복천의 수다를 듣는 둥 마는 둥 뭔가 생각에 잠겨있다가 도제방에게 머리를 돌렸다. 아우님, 회주는 오지 않을 것이네. 그만 일어나세. 예. 그게 무슨 말이오? 그럼 이 매화첩이 가짜란 말이오? 사마달의 입에서 회주라는 말이 떨어지자 장문들 사이에서 이구동성 탄성이 터져나왔다. 아, 상춘 회주. 사마달은 장문들의 탄성을 무시하며 도제방의 말을 받았다. 아닐세. 매화첩은 진짜일세. 그 인물이 매화첩을 어떻게 손에 넣었는지 모르지만 회주와 나 사이의 기여는 몰랐던 것 같구먼. 노부를 잘 아는 회주는 노부에게 굳이 매화첩 따위를 쓸 필요가 없네. 그러니 매화첩과 함께 전한 전갈은 가짜 아니겠나? 그 인물이 회주가 나를 알 거라고는 상상도 못한 거지? 아, 그렇군요, 형님. 그럼 이 작자들도 그 인물의 수작의 한통속이었던 것이오. 갑자기 도제방의 몸에서 엄청난 감기가 폭사되며 방 안 공기가 사납게 휘몰아쳤다. 이놈들이 감히 형님을 농락한 거 아니오? 이런 죽일 놈들이 있나? 도제방이 분통을 터뜨리며 진기를 끌어올리자 모든 장문들은 번개같이 뒤로 몇 발짝 물러서며 암암리에 호신강기를 끌어올렸다. 일촉즉발 상황에서 사마달이 얼른 도제방 앞을 가로막았다. 아우님, 이 자들은 아우님이 상대할 가치도 없는 자들이니 아우님이 굳이 수고할 필요가 없네. 도제방의 노도와 같은 기세의 장문들은 대꾸는커녕 숨도 크게 쉬지 못하고 긴장하고 있는데 사마달이 도제방의 출수를 막자 모두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장문들은 살았다 싶어 얼른 사마달에게 납작 엎드리며 매달렸다. 장삼식의 오른편에 연복천을 중심으로 서 있던 연복천 패거리들은 어서 이 장면이 끝나기를 바라며 겉으로는 쩔쩔매는 신용을 하면서 속으로는 계획대로 상황이 정리됨에 만족하고 있었다. 그러나 장삼식의 왼편에 해능을 중심으로 서 있던 장문들은 모든 것이 드러난 상황에서 견디기 어려운 자괴감에 쌓여 할 말을 잇고 머리를 숙이고 있었다. 10명의 장문들이 꿀먹은 벙어리 마냥 부복한 와중에 그래도 해능이 장문들을 대표하여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불호를 외웠다. 나무석가 모니불, 빈승이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삼가 아뢰오니
백도 무림의 후견이신 대인께옵서는 부디 못나고 못난 불초들을 너그러이 용서해 주시기를 엎드려 비옵니다. 해능의 어조는 자괴감을 넘어 참담하였다. 그의 성정상 용서를 청하기 전에 죄를 먼저 청할 일이었지만 9.8방 장문회의에서 결정된 일을 누가 무엇을 잘못했다는 식의 청죄를 도저히 할 수가 없었다. 그저 백도 무림 전체를 위해 선처를 빌며 사마달에게 매달렸다. 사마달이 길게 한숨을 쉬며 도제방에게 입을 열었다. 아오님, 이 자들이 용서를 구하니 아오님이 손을 쓸 수고까지 할 필요가 있겠는가? 그리고 얼른 처소로 가보는 게 좋겠네. 알겠소, 형님. 도제방은 고개를 돌려 장문들에게 일갈하며 팔성의 공력을 실었다. 내 놈들, 오늘 운이 좋은 줄 알아라. 우리 형님만 아니었다면 내가 너희들 죄를 엄중하게 물었을 것이다. 앞으로 2번 다시 백도 이름을 더럽히지 말라. 장문들은 용서한다는 도제방의 말에 안도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노도와 같이 밀려오는 도제방의 엄청난 내공에 아연실색하였다. 장문들은 도제방의 음성에 실린 웅혼한 내공에 기혈이 끓어올라 이를 진정시키느라 제각기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었다. 그러는 사이 두 노인은 자리를 털고 일어나는 듯하더니 아미방을 나서고 있었다. 천세보